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잘 못하면요 다른 과목도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학, 역사 모든 과목, 그러니까 국어로 표현되지 않는 영어 빼고 모든 과목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빼고 다른 모든 과목은 다 국어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국어가 약한 아이들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어는 당연하고요, 수학 외에 다른 과목까지 전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역사를 썩 잘하지 못하면 일단은 먼저 그 아이가 국어 실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국어 실력을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 한글을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암기도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일단 글자에 강해야 합니다. 글자에 약하면 전체 글을 파악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국어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만 간단히 강조하면, 첫 번째 단어, 어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 전체를 파악하는 해석 능력, 해동 능력을 가질 것. 문장을 볼 때마다 주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고 수어를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 다음 부사나 보조적인 단어들까지 정확히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바쁜데 그런 거 다 체크하기 쉽지 않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체크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다른 과목 골고루 큰 문제 없이 잘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학력이 좀 떨어진다, 공부해도 잘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먼저 국어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국어 그까이 거 별거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국어 실력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언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타 과목, 수학, 사회과학, 역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팩트,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 팩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아 시절에 한글을 깨우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글나라인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글 학습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아이 또는 주변 아이들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어를 깨우치는 거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거조차도 엄마들의 과욕 또는 너무 오버하고 너무 앞서가서 그거조차도 선행학습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깨우치는데 5세, 6세 이렇게 빨리 깨우쳤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세, 6세에 한글을 깨우친 아이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엄마들은 우리 아이 신동이야. 장차 크게 될 아이야. 그렇게 자기가 먼저 과한 높은 목표를 잡고 아이한테 그거를 큰 아이, 뛰어난 아이가 되어야만 해 라고 아이한테 부여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국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실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글을 깨우칠 때 가, 갸, 거, 겨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고 니은과 어가 만나서 너가 되고, 이렇게 한글을 기호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어린 아가들이 한글을 끼우치게 하는 거 그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쓰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7세, 8세, 9세가 되었는데도 만약에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읽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5세, 6세 그 어린 아이한테 한글을 빨리 깨우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된단다, 니은과 어가 만나서 너가 된단다,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면 그 아가들은 한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냥 영어 사전 단어 옆에 나오는 그 발음 기호 있죠?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발음 기호로 인지할 뿐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아가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면 굳이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인지 능력이 IQ가 지능이 중간 이상 되는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많이 보다 보면 가, 갸, 거, 겨 그냥 스스로 인지합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들 욕심 때문에 뺏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글자를 빨리 읽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옆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천천히 읽어주고 옆에 필요한 거 있으면 부연 설명해주고 그 작업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알아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한글과 친숙해지고 그리고 한글, 국어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책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엄마가 먼저 기호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 조합을 미리 아이에게 알려줘 버리면 그 아이는 생각보다 한글 또는 책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거나 즐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목숨 걸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독하는 훈련 되게 중요하고요. 더 어릴 때, 영아, 유아일 때 한글을 읽기 전에 그림책 보지 않습니까? 그림책 볼 때도요, 자세히 보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저희 아이랑 무슨 노랭인가 윌리를 찾아서인가 그런 그림책이 있었는데 무슨 숨은 그림 찾기 비슷하게 그 귀여운 애벌레 같은 노랭인가 윌리가 구석구석 여러 마리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는 훈련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에서 병아리가 있으면 병아리 새끼들이 쭉 줄지어 엄마 꼬꼬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면 몇 마리인지 한 마리, 두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소리 내어서 아이한테 들려줬고요. 그 다음에 꽃을 볼 때마다 이 꽃은 빨간색, 이 꽃은 파란색 이렇게 같은 점, 다른 점 구별해서 소리 내어서 말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글씨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점점 더 옛날에도 물론 글씨 못 쓰고 악필인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글씨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글씨가 정말 많이 심각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연필, 볼펜으로 모조리 이렇게 직접 필기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여러 가지 첨단 도구가 많이 있어서 글씨도 쓸 때도 있지만 손가락 눌러서 타이핑 또는 터치해서 글씨를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글씨 쓰는 훈련이 예전보다 적어서 글씨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왜 수학 선생님이 글씨 이야기를 하냐면 수학 문제 풀 때 암산으로 답을 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때까지는 그게 가능하지만 중학수학,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면 암산과 필산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면 풀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 때는 암산을 하면서 암산 가지고 안 돼요. 직접 연습장에 풀이를 적어가면서 풀이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걸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풀이를 써야만 겨우 답이 나옵니다. 즉 한 문제 답 구하려면 어떨 때는 연습장 한 장을 다 써야 돼요. 그러면 빨리 쓰면서 그리고 글씨 쓴 걸 보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글씨가 나쁜 아이들은 글씨가 왜 나쁘겠어요? 글씨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글씨도 조금 전에 한글을 깨우칠 때 미리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된다. 그 조합을 너무 빨리 어른들이 알려준 것처럼 글씨가 나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너무 빨리 배운다. 너무 일찍 배웠다. 두 번째, 연필 잡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예전에는 글씨를 7세 또는 8세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유치원에서부터 6세부터 글씨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빠른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세나 7세 아이들, 그 강아지 같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구나. 글씨를 그리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6세나 7세 때 배웠던 그 글씨 쓰는 법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글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글씨를 배울 때는 반드시 글씨 쓰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한자 공부할 때 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한자는 쓰는 방법, 쓰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한글, 숫자, 알파벳 다 마찬가지예요. 쓰는 방법과 쓰는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연습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글자는 위에서 아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다 일관된 방법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정말 많냐면 60을 쓸 때 있잖아요. 6은 이렇게 쓰는데 0은 이렇게 쓰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6은 정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0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요.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범죄인이 되거나 감옥 가는 건 아니죠. 근데 확실히 불편하고 어색해 보입니다. 또는 7을 쓸 때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어요. 4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왜? 편하잖아요. 이게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요? 위에서 아래 내려오고 끊고 내리고. 엄마들이 어른들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 글씨 배울 때 좋은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글씨가 나쁜 이유는 연필을 정말 희한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연필을 희한하게 잡기 때문에 손가락이 불편해요. 손가락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쓸 수가 없어요. 글씨도 안 좋고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많이 못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수업할 때 연필 잡는 법, 글씨 쓰는 법까지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는데 집에서 어머니들께 글씨와 연필 쓰는 법 좀 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닥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연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잡아야 됩니다. 3개로. 이렇게. 나머지 2 손가락은 필요 없고요. 요 3개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경사가 뒤로 눕혀지는 게 가장 쓰기 편안합니다. 그런데 연필 잘못 잡는 아이들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오거나 또는 이렇게 잡고 쓰는 애도 있어요. 글씨를 이렇게 잡고 써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잡고 쓰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뒤로 와야 이렇게 잡아야 슉슉슉슉 많이 쓸 수 있는데 또는 여기가 너무 짧거나 또는 여기가 너무 이렇게 길거나 어떤 학생은 막 무슨 붓글씨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쓰고. 수학 선생님이 별걸 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고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하고 그래서 국어 실력을 잘 잡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그리고 다른 많은 과목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어요. 국어 잘하기, 글씨 잘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미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